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캐치의 타프로입니다. 8월 20일 수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신속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어 학습자 지원을 중단해 수백만 학생들의 교육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가 미성년 성전환 진료 정보를 광범위하게 요구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은 앱스타인 사건 배심원 조사 기록 공개를 또 거부했습니다. 국방장관 헥세스의 초대형 경호 요구로 군 수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이사 리사 쿡의 사퇴를 요구해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은 텍사스 공립학교 10개명 개시 의무화를 일부 차단했습니다. DC 주민 10명 중 8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치안 장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러 정상회담에서 기대만큼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시티 장악 작전을 시작해 인도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독서율은 20년 새 40% 급감하며 여가 독서 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어를 충분히 구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연방 지침을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미국 내 약 500만 명의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미정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교육부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온 영어 학습자 지원 지침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지침은 영어 미숙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 지원을 제공하도록 학교에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오랫동안 차별 방지의 근거로 작동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부는 지침이 현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철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영어 학습자에 대한 연방 차원의 보호장치가 사라진 셈인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온 건가요? 가장 큰 배경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1일 미국을 영어 단일 공용어 국가로 선언한 행정명령입니다. 이후 법무부는 모든 연방기관의 다국어 서비스를 축소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고 교육부도 이에 발맞춰 영어 학습자 지원 지침을 없앴습니다. 또한 교육부 산하 영어 학습 지원국 인력이 거의 해체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관련 예산 지원도 중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금까지는 연방정부가 영어 학습자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민권법 제6조에 따른 차별로 간주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철회로 연방의 감시와 압박이 사라지면서 일부 재정이 부족한 학군에서는 지원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구체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나요? 시민단체와 교육 옹호가들은 55년간 이어져 온 법적 해석을 정부가 사실상 뒤집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보스턴, 뉴워크, 우스터 같은 대도시 학군은 최근 법무부의 관리에서 해제되면서 학부모들은 왜 연방의 감독이 갑자기 종료됐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이민 제한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처럼 평가가 엇갈리는데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일부 학교가 지원을 중단할 경우 영어 미숙 학생들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학업 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영어 교육 서비스는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학업 성취와 진로 선택에도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학군일수록 연방의 압박이 사라지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철회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교육 현장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는 평가군요. 그렇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감시자가 없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교사들은 2015년 지침을 교과서와도 같은 기준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이 지침이 사라지면 각 학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영역이 커져 학생들의 권리가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겠군요. 맞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국어 지원 축소를 통해 동화를 촉진하겠다는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앞으로 영어 학습자 지원 체계가 얼마나 약화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심도 있는 보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켜보겠습니다. 미 법무부가 어린 성전환 환자들의 진료와 관련된 민감한 자료를 대규모로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에 보낸 소환장에는 2020년 이후 작성된 이메일, 문자, 녹음 자료뿐 아니라 환자의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주소 같은 개인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의료진이 민형사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법 해석의 차이를 이유로 의료진을 겨냥하는 위험한 선례라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소환장이 발부된 이후 미국 내 10여 개의 병원이 청소년 성전환 진료를 축소하거나 중단했습니다. 부모와 환자들은 약물이 끊길까 불안해하며 새로운 의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환자와 의료진을 겁주려는 정부의 과도한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판사가 제프리 앱스타인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배심원 조사 기록 공개를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과 플로리다에서 내려진 판결에 이어 세 번째 거부로 법무부가 제시한 공익적 필요성이 비밀 유지 원칙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판사는 기록 공개가 피해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실제로 포함된 내용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이미 보유한 수사 자료를 공개할 책임이 법원보다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거부는 법무부가 하원 감독위원회의 소환에 따라 일부 앱스타인 파일을 의회에 제출하기 직전에 내려졌습니다. 앱스타인은 2019년 구속 중 사망에 큰 파문을 일으켰으며 동료였던 기슬레인 맥스웰은 성매매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미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의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경호 요구가 육군 범죄수사국 CID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CID는 원래 군 내부 범죄 수사와 고위 인사 보호를 담당하지만 현재는 수백 명의 요원을 장기간 미네소타, 테네시, 워싱턴 DC 등 헥세스와 가족의 주거지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일부 요원은 전 배우자의 집까지 경호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성범죄, 사기, 폭력 사건 등 본래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위협 환경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인력과 예산 부족 속에서 과도한 경호가 군 수사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페드 이사 리사 쿡의 사퇴를 요구하며 중앙은행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는 주택금융청장 빌 풀트가 쿡 이사를 모기지 사기 의혹으로 법무부 수사를 요청한 뒤 지금 당장 사퇴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쿡은 2022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첫 흑인 여성 이사로 법적으로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직접 해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쿡이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트럼프가 지명한 인사들이 과반을 차지해 금리 인하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새로운 단계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연방법원이 텍사스주가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10계명을 게시하도록 한 새 법의 시행을 일부 차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제기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번 가처분은 소송에 포함된 11개 학군에 적용되며 약 60만 명의 학생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판사는 학생들은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강제로 노출되는 만큼 종교적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교사가 이에 답변하도록 압박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텍사스법은 9월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주 전체 5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공립학교는 주일학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조지 메이슨대 조사에 따르면 DC 주민 10명 중 8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찰권을 장악하고 연방 요원과 주 방위군을 투입한 조치에 반대했습니다. 65%는 이러한 조치가 폭력 범죄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을 가장 위험한 도시라 비판했지만 실제로 주민 78%는 자신의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범죄가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도 지난해 65%에서 현재 31%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히려 주권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DC 주민 72%가 주 승격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우리는 경찰 국가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비판했고 많은 주민들은 도시는 대통령이 묘사하는 만큼 나쁘지 않다면서 자치권 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여론조사는 치안보다 연방정부 개입 자체가 더 큰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최근 앵커리지와 워싱턴에서 열린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기대만큼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지만 타협을 거부하고 군사 승리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기회를 놓쳤다는 분석입니다. 푸틴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즉각적인 휴전 대신 장기 협상을 택해 제재를 피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어진 백악관 회담에서 트럼프가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난처한 입장이 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군사력을 지지했고 이는 푸틴이 원하던 굴욕적 양보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는 미국과 유럽의 안보 구상에 러시아가 반드시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상 우크라이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요구를 일축하며 푸틴의 최대 목표가 결국 우크라이나의 종속화에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일부로 보는 집착 때문에 진정한 평화협정은 요원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로선 푸틴이 전장을 통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지만 전쟁 장기화는 러시아 경제와 국제적 위상에 더 큰 부담을 안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의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한 본격적인 군사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기드온의 전차 투로 명명된 이번 작전은 대규모 병력과 예비군 동원이 포함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김윤범 기자, 이번 작전의 핵심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이스라엘군은 969사단과 162사단을 가자시티 외곽에 투입해 땅굴과 무기고를 찾는 예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군은 6만 명의 예비군에게 동원령을 내리고 이미 소집된 2만 명의 복무기간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약 13만 명이 작전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력 규모가 상당한데 이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민간인 피해 최소화를 강조하며 대피 경보 발령과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방부 산하 KOGAT를 통해 구호품 유통시설을 늘리고 야전병원 2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남북 한 유니스의 유럽병원도 재개원합니다. 그러나 가자시티 주민 약 100만 명을 남부로 대피시키는 계획이 포함돼 있어 대규모 인도적 위기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마스의 인질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번 작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현재 억류된 인질 전원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는 60일간 휴전을 조건으로 생존 인질 10명을 석방하는 새 협상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양측이 휴전에 합의한다면 가자시티 장악 계획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2023년 10월 7일 납치된 인질 중 49명이 남아있고 그 가운데 약 20명이 생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사작전과 외교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양상인데 이스라엘 내부 기류는 어떻습니까? 네타냐후 총리는 군의 하마스를 신속히 격퇴하라고 지시했고 카츠 국방장관도 군의 준비태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도적 기반시설 구축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군사적 목표와 인도적 우려가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향후 전개는 군사적 작전 강행과 휴전 협상 사이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겠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군은 지난 5개월간의 1단계 작전을 통해 가자지구 면적의 75%를 통제하고 하마스 전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인도적 피해와 인질 문제를 지적하며 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상 결과에 따라 가자시티 공세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HTC 뉴스 캐치 김윤범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군사작전의 향방과 휴전 협상 진행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새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여가 독서 습관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28%가 매일 독서를 즐겼지만 2023년에는 16%에 불과해 20년 동안 약 40% 감소한 것입니다. 조사 대상 24만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독서율이 높았으며 여성, 백인, 고소득층이 남성, 흑인, 저소득층보다 책을 더 자주 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가 독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스트레스 완화, 불안 감소 등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디지털 미디어 확산으로 미국인의 집중력이 급격히 짧아졌고 일부 교수들은 아예 책 전체가 아닌 발췌 독서를 과제로 내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공공도서관 접근성 확대와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독서 문화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계획이란 것은 미래에 대한 현재의 결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미래에 대한 결정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